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이제 5절을 할 차입니다. 문헌전 5절. 문헌전 5절은, 이게, 건괴의 괴사인 원형 이정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괴의 원형 이정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6초를 전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쭉 이렇게, 이 파동인데, 또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물리학도 이 우주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동으로 되어 흘러가는 이 흐름을 갖다가 어떤 거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 있고, 어떤 길게 하고, 어떤 건 더 긴 거는 여기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겠죠. 현재의 이 우주는 이런 식으로 가죠. 현재 1파장이 지금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길든 짧든 간에 이런 파장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형 이정으로 본 거죠. 주역에서. 이 원형 이정의 파장을 갖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뭐냐면, 이거는 건장했다. 건해. 아주 구셀 건자수요. 이 파장의 이치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 건강한 힘, 에너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5절에 와서 뭐냐면, 원형 이정의 이러한 파동의 원리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이 6초를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8쪽에, 근원자는 시이 띄우고 형자야. 이 자는 이게 연결사인데, 이 연결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A와 B가 자연스럽게 이 A와 B는 다 수로인데, 수로와 수로 연결시키는 건데, A와 B가 A를 해서 B로 된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리꼴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뭐냐면, 시작을 하여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뭔가 시작하는 원리는 원해. 첫 시작.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 요걸 작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를 본다면, 이렇게 하나를 그린다면, 시작을 해가지고 형통하게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게 쉬면서 형이 되는 거죠. 요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씨앗이 보면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다시 해서 꽃이 딱 맺어가지고, 다시 씨앗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 씨앗을, 요거 이제 다 씨앗이죠, 씨앗. 그리고 요 씨앗은 알곡이고, 요 씨앗 속에는 쭉정이도 있죠, 쭉정이. 쭉정이도 들어있는 상태죠, 그는. 요게 바로 이와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형통하는 에너지가 다 있는 거죠, 속에. 그래서, 전에서, 정의서 전에 보면, 그리고 요까지 기운을 갖다 오는 뭐냐면, 요런 기운이 갖췄고, 요서 오는 것은 요 기운이 같죠. 요 술에 많은 기운이 요래 되는 거예요. 요는 확장하는 기운이 요래 되는 거고. 하루를 말하면. 그래서 정의처럼 뭐냐면, 우 띄우고, 반복 띄우고, 상설하여. 또한, 반복해서 상세 설명해서, 지금 현재, 문헌 1장에서 바로 이 원형 이정 설명 한번 했거든요. 문헌 1장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한 거야. 또 이진 띄우고 기라. 그래서 그 뜻을 다해서 모두 다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야. 원형 이정의 뜻을. 기시적 띄우고 필행이라. 이미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뭔가 씨앗에 삭이 돋았다면, 이 씨앗에 삭이 딱 돋아났다면, 그러면 뭐냐면 반드시 형통의 꽃을 피워야 돼요. 형통 꽃을 피우는 것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봄이 된다면, 형통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시작은 봄이 되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면. 그러니까, 불량적 띄우고 시기라. 만약 씨앗이 돋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여름에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러면 종식돼. 쉴식자는 종식되는 거야. 끝나버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걸 끝나는 거야.
우주의 흐름이 총집된 거예요. 또 본의도, 주자의 본의도 시적 띄우고 필형은 시작하면 반드시 형통하는 것은 이세 띄우고 열이야. 이치의 세가 그 삼라만상이 이치 흘러가는 세력이 힘이 형세가 반드시 시작이 되면 형통하게 꽃을 피워야만 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이정의 문제인데 이정인데 자, 이정의 문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정자는 성정이라. 성정은 지난번에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성정은 물수, 물소수, 그래. 소수 위성이고, 그 다음에 소부 위명이라. 그러니까 이 성과 정이란 것은 이 성과 이 정이란 것은 만물이 개체의 모습이에요, 모습. 성과 정은 모든 삼라만상 개체의 모습이에요, 모습. 만물들이 받은 바, 기운을 받은 바는 자기 성이 되고 그 만물한테 하늘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부여한 바는 하늘이 명한 것이야. 천명이야. 물성이면 천성이죠. 그냥 물성이면서 천명이죠. 물성이면서 천명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삼라만상 개인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정자는 성정이라. 이와 정이라는 것은 그 개체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 개체가 받은 성이면서 그 개체가 받은 명이에요, 명. 천명이야, 이거는. 정은 실정이 실정. 이 정은, 요 정이라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실정이라 해가지고, 실정.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이 정은 어떤 물상을 보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꽃을 보면 꽃의 감성, 요즘 단풍나무들 단풍 감정이 나죠. 감정이 나니까 이거는 실제 내의 감정, 만드는 실제 모습이죠. 정은 실정. 그래, 이걸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감정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는 각각 자기 존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를. 원형에서 시작의 형제 초나초에서 가을과 겨울을 가면서는 삼라만상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룬 거죠. 하늘로부터 꽃을 피웠다가 이제 자기 자신 모습을 이룬 거죠.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괄의 정의천처럼 보면 건지 띄우고 성정이라. 그러니까 건의 성정이라. 이 건의 성정이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정이나 건의 성정인데 이미 기 띄우고 이 띄우고 형하니 이미 시작해서 형통하니 향이 돋아서 이미 꽃이 피었으니 형통했으니 형통할 형자니까 비 띄우고 이정이면 씨앗이 맺지 못하면 이와 정이 아니면 가을과 겨울의 기운 이와 정이 아니면 가을과 겨울 이와 정이 아니면 그러면은 불능 띄우고 불식화 기능 띄우고 불식화. 그러면 이와 정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하면 그러면 종식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끝난다는 거예요. 씨앗에서 씨앗이 돌아와야만이 종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식은 금기가 갖고 있는 거대한 파장이 파장 이렇게 했지만 이 파장에 여기서 원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정이 되고 또 여기서 원형이 됐다가 또 이정이 되고 또 원형이 됐다가 이정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파동이면서. 그래서 주제 본이 보면 수렴 띄우고 귀장에 내견 띄우고 성정지 띄우고 시락. 주제는 더 여시락 이야기했죠. 각자 자기가 에너지를 봄부터 여름까지 원형의 이정을 갖다가
수렴해서 자기 속으로. 아까 여기 수렴해. 이 수렴하는 게 이게. 자기 속 수렴하는 게 수렴.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귀장. 다시 돌아와 자기 속에 가면 돼. 이 귀장은 자기 속에 자기를 가지. 그래, 씨앗이 가면 씨앗 핵심. 씨앗이 핵심이 있잖아요. 씨의 핵. 사람도 자기 자신의 핵심이 있거든, 핵심. 근원의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생사의 고백,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지고 철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뭐냐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야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령 귀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주자면 내견 성정지라. 바로 각자 자기 성정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야. 자기 근원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체가 갖고 있는 근원을 볼 수 있는 거야. 성정의 실체. 다시 말해 만물들이 하늘에 받은 그 근본의 눈이 열려야만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깨달은 거죠. 그래 여기서 성정지 실의 실체는 뭐냐면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거죠. 그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고. 이게 완전 수양론적 관점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주자는 바로 이정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빠졌던 기운을 속으로 수렴해가지고 자기 속에 딱 간직하게 되면 씨앗의 핵처럼 자기 근원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 삶의 성장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원형 이정이식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시 띄우고 능이 띄우고 미리 띄우고 이 띄우고 천하라. 불원 띄우고 소련이 대이제라. 원의 시작이 제일 처음부터 원이 시작되는 거였어. 원이 시작돼 가지고 원이 시작돼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익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으로서 아름다운 이름 뭐냐면 천도죠. 이 제일 처음에 씨앗의 시작이 올라가는 건 첫 시작은 뭐냐면 시작은 하늘의 천도. 하늘이 딱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게 미리야. 요 미리는 아름다운 이름으로서 만물한테 하늘이 미리로서 만물한테 내려보낸 게 이렇게. 그 미리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삼라만 내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천하는 그걸 갖다가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는 뭐냐면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만물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미리는 하늘이 그 아름다운 이로움을 내려보내면 그걸 통해서 천하가 전부 다 그걸 이로움을 삼는 거죠. 천하를 다 이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천하 이롭다는 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삼라만상이 빠른만상. 땅과 하늘이 호응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가서 뭐냐면 불온 소리. 이익되는 말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 이로운 말을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삼라만상이 전부 다 천도와 지도에서 전부 다 흘러가 천도가 만물한테 내려가 만물이 다 자라가지고 이렇게 씨앗도 몇 개 흘러가는 현상인데 그걸 보고 이롭다고 말하지 않는 거. 아까 했지만도 무수를 할 때 무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무소가 아니고 무수. 겸양이 무수였던 거죠. 이롭다지 않은 것이 대의제라.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운을 내려가 세상 산나 마음살 키워주면 이것을 내가 했다고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크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이 주역의 건도 이치는 아까 했지만 이런 대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건도는. 건국에서는.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의천 전에 보면 그 말,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시지 띄우고 건을 시작하는 도가 능사 띄우고 서물 띄우고 생성하여. 능이 서물은 만물에 여러 서자니까. 서가 서를 여러 종류를 하니까 만물이죠. 만물로 하여금, 만물로 하여금 생하고 성하게 만드니까. 여기는 이
시형은 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정은 성하는 거지, 이런 거죠. 생과 성이죠, 바로. 그래서 생성하게 주는 거야. 그래서 천하 띄우고, 몽기 띄우고, 미리도 돼. 입을 먹자. 천하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입대. 아름다운 이름 뭐냐면 하늘이 되는 거야, 하늘이. 미리는. 하늘이 내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삼라만상을 다 입대. 다 입대. 이 띄우고, 불엄 띄우고 소리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롭다고 말하지 않는 바는 개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불려요. 그는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어. 삼라만상이, 이 삼라만상 이롭지 않는 바가 없어. 그래서 비가 띄우고 지명이라. 또 하나를 가리켜서 봄에 꽃이 피는 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 그 하나를 가리켜서 이름할 수가 없어. 삼라만상 자연변화 전부 다 이루어오니까 어느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름을 가리켜서 이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창기 띄우고, 이지 띄우고, 대활 띄우고, 대라. 그래서 그 이름이 크다고 찬미에서 말하기를 크구나 했다는 거야. 주자, 본의도 똑같은 말이야. 본의도. 시작한다는 것은 원의형이야. 그러니까 원의형, 생이죠, 바로. 원의형은 여기까지 오는 거, 요게 생하는 거, 요게 시라 그랬다는 거야, 요게. 그 다음에 이 띄우고 천하잖아, 이야.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열매를 맺게 준 거 똑같아, 이 가을의 열매. 불은 띄우고 소리잖아. 이롭다고 말하지 않은 건 정이야. 정은 씨앗중에도 알곡만 남아있는 거고, 쭉쭉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에 가서는 열매의 결과를 보면 각자 아는 거지. 그거는 이롭다, 안 이롭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 그때부터는. 호갈. 건리 띄우고, 빈마적 띄우고, 금마적 띄우고, 언 띄우고, 소리라니. 혹자가 말하기를, 공께의 빈마는 이롭다고 하였으니, 딴 것은 곧 이로운 바를 말한 것이다. 이랬는데, 이건 공께 하겠지만도, 건께는 끊임없이 삼라만상을 변해가게 많은데, 공께는 뭐냐면, 공께는 그걸 더 수렴해, 이렇게. 다 수렴해가지고, 해가지고, 앞말이 새끼를 낳듯이 새로운 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롭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건께는 밀어붙이지만도 공께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빈마, 암컷 빈자거든요. 말 맞죠? 암컷의 말이 새끼를 얻듯이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롭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공께 대하면 그거 나오니까. 자, 그 대제라 건어여. 크구나 건이여. 강건 띄우고, 중정 띄우고, 순수 띄우고 정해라. 이 건께는 강건에, 강건한 밀어붙이는 힘이죠. 아까 있지만, 이 밀어붙이는 힘을 아주 강건에 이렇게 쫙 파장을 밀어붙이는 각자. 끊임없이 생멸의 과정을 밀어붙이는 힘은 강건해. 그리고 중정에, 그때마다 항상 발러, 중하고 정해. 그리고 순수해. 이때는 어떤 잡것도 생기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 쫙 순수했어요. 그리고 정미로워.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 이 정미로움을 갖다 요 근래 그 현대 이 과학에 와서도 이 창조론적 입장에서는 이 우주가 이 다양한 생명체가 이렇게 한치도 빈틈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신의 뜻의 정미로움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신이 정미롭게 했더니 이거는 어떻게 진화적 표현가 다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정미롭다는 게 정미롭다는 거. 그래서 주자 안에 본의가 어떻게 쓰나? 주자는 이렇게 나뉘는데, 강건 중정이 순수 정의가 나눠야 된다. 주자 생각한 거야. 주자의 요 문장 주자는 읽을 때 뭐냐면, 강건 중정이 순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건께는 강하고 건하고 중하고 정해. 강건하게 밀어붙일 때마다 파동을 일으키는, 삼라만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이거는 중정하는 거야. 아주 중하고 적중하고 그 다음에 바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순수하고 정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자는 나눠야 된다는 거야. 두 개의 문장의 뜻을. 그래서 아래 그렇게 한 거야, 주자는. 자, 그러면은, 자, 본이 다시 갔어. 본이 보면, 강은 이체 띄우고 언이요. 건은 겸용 띄우고 이라. 자, 강이란 것은 이 건이 갖고 있는 체가 쫙 밀어붙이는 이것은 강이야. 체로서 말해, 체. 건기가 밀어붙이는 그 근본 원리로서 말하는 거야, 체.
일체는 근본 뜻이래, 근본. 그리고 근하다는 것은 이 변화를 타고 건장하게 흘러간다. 근한다는 것은 뭐냐면 겸용, 스임스를 겸해서 말한 거야. 스임스는 뭐냐? 파도 타는 게 파도. 이렇게 봄, 여름 됐다가 가을, 겨울로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의 흐름의 겸용. 스임스를 겸해서 말했고, 중자는 기행 띄우고 무 띄우고 과불급이요. 그 행하는 것이, 중이랑 그 행하는 것이 지나치기나 미치지 않은 것이 딱 맞다는 거야. 그 맞을 중자야, 맞을 중자. 일단 딱 맞을 중자예요. 지나친 것도 없고 미치지 않은 것, 그 상황에 딱 적중하는, 이 적중이라는 표현, 적중하다, 딱 적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기립 띄우고 표현해라. 그 서 있는 자리가 치우치지 않은 거. 이 치우치지 않은 것을 어떤 뜻이냐면, 이게 어떤 판이 있으면은, 여기는 좀 두껍고, 여기는 얇아. 그러면 이렇게 판이 있다면, 이것이 정의 자리 같으면은, 어떤 거냐면, 이 전체로 봐서는 한 이쯤에 가서 서야만이 전체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무게 때문에. 이쪽은 무거운데니까. 그 상황에서 전체 균형을 잡는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그 서는 자가 치우치 않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딱 요 가운데 요거 쓰면은 가운데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자리가 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서는 자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치우치 않다는 건 전체의 균형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생 같으면 잘 살고 못 살고 등등 수없이 많으면 지도자는 먼저 전체 균형되는 자리에 서서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다는 전체 균형되는 자리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도자는. 부자들 대변에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대변에서 안 되는 거야. 국가 세수에 맞춰가지고 가장 바른 자리에 서는 게 바로 정이에요, 정. 이게 아주 힘든 다르죠. 사자는 건지 띄우고 덕이라. 이게 바로 이 네 가지 거는 강건, 중, 정은 바로 건의 덕이야. 그러니까 덕. 그럼 순자는, 순수하다는 것은 부잡아 띄우고 음이야. 음유에 섞이지 않아. 부드럽게 흘러가서 그냥 강하기니까 부드러움에 끌려가 음의 부드러움에 섞이지 않고. 순수할 숫자는 부잡아 띄우고 사악이야. 사악한데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사악한데 또 섞이잖아. 순수한 것은. 그래서 개 띄우고 강건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지극이요. 그래서 강건하고 중정한 게 지극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음이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대로 섞이고 하면 안 되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 선심이죠. 하나님 마음 그대로 순수하기 때문에 강건 중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띄우고 정자는 정밀롭다는 것은 우 띄우고 순수지 띄우고 적이기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나 어떤 상황에 정밀로운 거야. 아주 빈틈 정밀로운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순수함이 지극하면 자연지 정밀로워져, 사고가. 잡념이 없으니까. 몰입이 잘 되니까. 혹이 띄우고 강건 띄우고 무유하니 불언 띄우고 은 띄우고 중자라 하니 불연자라. 혹자가 이심해서 강건한 것은 건의 강함은 부드러움이 없으니 그래서 중정자를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강하게 하지. 강함이 한 건데 어떻게 중하고 정한 거는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하니 불연하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천지지 띄우고 가래. 천지의 사이는 본 띄우고 일기 띄우고 유행이 띄우고 유 띄우고 동정이니. 이 천지간에는 이게 장제 같은 사람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서하담도 그랬는데 천지간에는 오직 하나의 기운이야. 하나의 기운이 흐르는 거, 이 하나의 한 개의 기운이 이렇게 흐르는 거, 이것에 근본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는 오늘 하나의 기운이야. 그런데 동정이 있을 뿐이야. 그 가운데 동정이 있을 뿐이다. 이게 참 재미난. 이 하나가 천지가 있는데 이 하나가 유행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것이
동정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 없으면 하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하루 존재하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자식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남녀가 있어야 되고, 똑같은 건데, 있을 뿐이니, 이익이 띄우고, 유행이 띄우고, 통체이 띄우고, 아니면, 그래서 그 유행하는 거, 변해가는,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변해가는 이치, 유행하는 이치에, 체로서, 모든 이치를 다, 체는, 통 그늘, 다 그늘에서 근본을 삼아서 말한다며. 이 모든 삼라만상 유행하는 것을 통 그늘에서 근본을 삼아서 말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즉단 띄우고, 위지 띄우고, 건이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불포라. 그러면은, 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건깨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 건깨 속에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래서 이익이 띄우고, 동정 띄우고, 분이 띄우고, 연우 띄우고, 유 띄우고, 음양 띄우고, 강유지 띄우고, 배려. 그래서 그 동정이 나눠진 그런 후에, 동정이 나눠져야만이 이 하나의 기운이 활동을 하니까, 움직거리니까. 그런 후에는 뭐냐면, 음양도 있고, 강유의 구별도 있게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해서, 건깨의 원형 이정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가서 6초의 개념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또. 자, 어떻게 했냐면, 6초 띄우고 발이는 방통 띄우고 정의라. 6초가, 초효부터 상유가 6초가 작용하는 것은, 발이는 드러나서 세상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발휘된 거. 너 실력 발휘해봐, 할 때, 너 실력을 펼쳐봐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세상에 펼치는 것은 방통정이라. 그 실정을, 6초가 가까운 실정을 두루두루 통하게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방통, 두루두루 다 통하게 하는 거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두루두루 다 통하게 하는, 이 6초 이치 때문에 이 원형 이정이 두루두루 다 통하게. 이거는 원형 이정은 큰 틀의 일이 변화라면, 그 다음 6초는 뭐냐면 개체가 갖고 있는 공범이 펼쳐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루두루 다 통하게 한다, 이 이치를. 그래 본 거예요. 주자 보리에서 방통은 유원 띄우고 곡지라. 방통한다는 것은 곡진하는 말과 같아. 곡진하다는 것은 이거 똑같은 또 나오는데, 이 곡진은 뭐냐면, 이 곡진이라 말은 구불곡자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먹고 변화마다 그 상황이 딱딱 맞게 하는 게 곡진하는 겁니다. 이 곡진이라 말은 어떤 상황마다 사람 다 다른데 다른 변화를 다 그 딱딱 맞게 해주는 게 곡진한 거야. 그 사람 참 곡진한 성격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곡진하다는 것은. 그 상황이 다 맡겨준 거야. 그 다음에 시승 띄우고 육룡하여 이 띄우고 어천자니 운행 띄우고 우시라 천하 띄우고 평이라. 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건깨의 원형 이정의 이치와 이 6효의 이치를 다 터득한 사람은 때에 맞게끔, 이런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상황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육룡을 타고서, 육룡의 변화의 흐름 타고서 자기 위치를 보는 거지. 초기의 상황이냐, 내가 상후의 상황이나, 그 상황을 다 타고서. 그래서 뭐냐면 이 띄우고 어처이라.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어자는 다스릴러, 불일렀답니다. 하늘의 이치를 다스린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늘의 이치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다스렸자 더 좋아요. 비천이라 해야 돼. 비천은 안 크죠. 이런 건깨의 원형 이정과 초구에서 상구효까지에 있는 이치, 이걸 다 아는 사람은 그 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이 육룡의 변화를 타고서, 그러면서 그것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다스린 거죠. 펼친다는 거, 세상에. 세상에 펼치는 게 세상에.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 그럼 하늘이 펼치냐? 마치 하늘이 운행우시하듯이, 운행우시는
하늘이 이 만물을 키우는 가장 기본 에너지가 구름이 하고 비가 와야 되니까. 그렇듯이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가 이 세상의 운행, 우시를 베푸는 거죠. 이 있어 베푸는 거죠. 운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천하평해, 천하가 다 화평해져. 이 지도자의 원리죠. 이게 바로 건계의 괴사와 효사의 전체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바로 시성육룡하여 이어천이니 아니 운행우시에 세상의 생명의 끊임없이 에너지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야. 이 지도자죠, 지도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천하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야. 무수야, 자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하 하나로 보는 거지, 결국 하나로. 자, 그래서 전에서 뭐냐면 대제는 이 앞에 몇 페이지냐면 179쪽에 179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대제라 권역이 나오죠. 그걸 말하는 대제. 그 대제라면 179쪽 페이지 179쪽에 대제 한 것은 참 띄우고 건도지 띄우고 대라. 이는 건도의 큼을 참여한 것이야. 이 띄우고 강건 띄우고 중정 띄우고 순수 띄우고 육자로 형용 띄우고 건도하니 건도는 강하고 건하고 중하고 전하고 아주 순수해. 자비스키한 순수한 이 육자로서 건도를 형용했으니 정은 위 띄우고 육자디 정극이라. 정이라는 것은 이 6가지가 펼쳐지는데 아주 정미로움을 지극하게 한 거야. 정미로움을 아주 지극한 거야.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정미로움이 지극히 펼쳐진 거야, 세상에. 이 띄우고 육효로 초구부터 상구가 육효로서 발이 띄우고 방통하여 바로 세상에 펼쳐가지고 두루두루 통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펼쳐져서 발휘해서 방통을 편하게 해서 그래서 이진 띄우고 정이라. 그 실정의 떳떳함을 다해서 그 실정마다 상황마다 떳떳함을 다한 거야. 이게 리더지 뭐. 그 상황마다 실정 다해서. 그래서 성 띄우고 육효지 띄우고 샤야. 그 육효의 때에 딱 맞게 타고서 탄다는 것은 부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말해보지. 타고서 그래서 이당 띄우고 천운이며 그래서 천운에 합당히 끌고 가면 천운에 합당히 한다는 것은 세상을 천운에 맞게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로서. 천운에 합당히 한다는 천운에만 끌고 가는 거예요. 천운에 맞게끔 하늘의 운행에 맞게 끌어가는 거니까. 하늘의 흐름에 맞게끔 리드해가는 끌고 가는 것은 그러면 뭐야? 적 띄우고 천하 띄우고 공룡 띄우고 들어. 천하에 이런 리더의 공과 쓰임새가 다 드러나게 돼요. 이런 리더가 바로 하늘의 운행을 갖다가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세상에 합당이 다 하면은 그러면 저절로 하늘의 그 공룡이 이 인간의 삶 속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견 띄우고 운행 우시하니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이 그 운행 우시하는 그 배품을 보게 돼. 이런 사람 통해서 깨달은 지도자를 통해 보게 돼. 그래서 음양 띄우고 부창은 음과 양이 그 수렴할 때나 발산할 때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촌하나 추동에 이렇게 변할 때마다 음양이 변할 때마다 부는 클 부자입니다. 넓어요. 크고 창자는 화창할 창자예요. 크게 화창하게 되는 것은 이 음과 양 변화가 크고 화창하게 되는 것은 천하 띄우고 화평지더라. 이 천하가 화평하게 도는 이 천하가 화평하게 돈다. 이 세상이 화평하게 도더라. 그러니까 주역이 자꾸 리더의 지도자의 철학이라는 게 이런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자 본이 볼게요. 주자 본이. 제 본이 은 띄우고 성인 띄우고 시성 띄우고 육룡이 띄우고 어천이면 그러면 성인이 때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육룡을 타고서 육룡은 바로 이 변화죠. 상황에 맞게끔 상황이 그 밖에 그 육룡을 타고서 어천 하늘의 이치로 다스리게 되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적여 띄우고 천지 띄우고 우운행 띄우고 우시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평이라. 그러면 하늘이 운행우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지도자는 하늘이 구름이 흘러가고 비를 베푸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덕화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운행우시는 지도자가 이 세상에 덕화를 베푸는 것이 바로 덕화. 그런 덕화를 운행우시하듯이 세상을 향해서 덕화를 베푸면 그러면 천하가 화평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5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타는 재 띄우고 5절이니 부신 띄우고 수장지 띄우고 해라. 다시 수장의 뜻을 펼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5절에서는 바로 경계의 원형 이정과 육처를 통틀어서 정리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는 지도자가 세상을 위해서 운행우시하든지 덕화의 행동, 덕화를 베푸게 되면 천하가 모두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음 주 6절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